자, 오늘은 민사특별법 페이지 241쪽이요. 241쪽. 민특이잖아요. 왜 민특을 했을까요? 저 첫날 얘기했잖아요. 민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58년도 제정이 돼가지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몇 년인데? 2022년 도 끝나고 이제 3년쯤 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생활관계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하고 생활을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법은 이때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실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법이 실제 생활에 이렇게 갭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 실제 생활을 맞물려서 돌아가야 사람들 법을 이렇게 지키고, 또 법을 지켰을 때 질서가 또 잡히는 거고 그러잖아요. 또 갈등이 생겼을 때 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벌써 한 60년 차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민사특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민법하고 우리 실제 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민특이 메꿔주다 보니까. 그래서 민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민특은 이제 우리가 5개 법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주택 임대차. 두 번째가 상가 건물 임대차. 세 번째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네 번째가 부동산 실명법. 다섯 번째가 집합 건물법. 그러면은 이 5개 법에서 우리가 6문제가 나오거든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민특이 들어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주택 임대차 들어갈 거예요. 주택 임대차. 그러면 이 주택 임대차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요거예요. 자, 갑의 주택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주택에 들어가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거죠. 기간만큼.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져서 주택을 팔아버려, 양도해버린 거죠. 병한테. 양도하고, 또 양도나 매도나 똑같은 말이니까, 뭐 매도하고 팔아먹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전등. 그럼 갑은 뭘 가지고 있나요? 병은 뭘 가지고 있나요?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요. 을은 뭘 가지고 있나요? 임차권, 채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물권이라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임차권,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싸우면 누가 웃어? 물권이 웃어.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나가, 그런 거죠. 싸우면은 무조건 물권이 우선이잖아요. 여기 물권하고 여기는 채권이니까. 나가 하면서 나가야겠다. 그것도 여름도 아니고 언제? 엄동설하네. 엄동설하네. 그러니까 뭐 1월, 2월 달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엄동설. 그러면 을은 어째요? 살아요, 죽어요? 엄동설에 쫓겨나면 혼자 나가나요? 가족 다 나가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렇게 얼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 이 말. 근데 이런 경우가 을 혼자였겠냐고, 그때 당시에.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 을이 쫓겨나가지 않을 방법을 연구한 거죠. 그러면 을이 안 쫓겨나려면은 채권이지만 뭐 하면, 그래 맞아, 등기를 해버리면 물권화가 됐으니까 이때는 순서 갖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는 을이 하고 싶어도 갑이 안 들어주면, 의무자가 안 들어주면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의 불가능. 왜? 임대인들이 안 해주거든.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다 보니까 안 해준다고. 그래서 연구한 거죠. 하여튼 이걸 안 죽어야 되니까, 얼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주택을 인도받고 이렇게 주민등록 전입을 뭐하면 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를 기준해서 대항력을 만들어 주자. 그러면 굳이 갑이 뭐 아무 이야기 없어도 반대해도 을이 대항력을 갖춰버렸어 이제. 그럼 대항력 있다는 이야기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한테라도 나는 여기 살 거야, 이게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안 주면 나는 못 나가 하는 게 대항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다는 이야기는 기간에 대해서는 자기가 누구 기간에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 못 나가 이렇게 할 수, 이 두 가지 기간만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 하는 것이 대항력이다. 대항력을 주어버리니까 이제는 병이 을한테 나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대항력을 갖춰버리면 못 나. 그러니까 을은 기간 될 때까지는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어 죽어요. 이제 얼어 안 죽어요. 얼어 안 죽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기본 목적은 자, 주거 생활의 뭐예요? 주거 생활의 안정이에요. 안정.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항력 문제예요. 대항력 문제.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의 안정은 자, 사람이 인도 두 개예요. 법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연인이 있어요. 누가 숨을 쉬어요? 자연인이 숨을 쉬고 살아요. 그럼 누가 얼어 죽어요? 법인이 얼어 죽어요, 안 죽어요? 법인 이거잖아요, 법인. 그러니까 이는 자, 우리 법에서 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단 말이죠. 법에서 인정한 사람, 이거는 숨을 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거생활 안정은 자연인이 하는 것이지 법인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법인도 하겠지만,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원칙이에요. 법인은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외의적으로 인정해요. 어떤 경우? 이 법인이 뭐였을 때? 자, 주공등이었을 때. 주공등이 어딘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이에요. 아니면 광주는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임차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일정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면 일정 부분을 여기에다 제공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풀로 모아가지고 무주택 서민들한테 저렴하게 영구 임대주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대차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주택 서민들한테 전대차기 때문에 이게 을이 주공등이라면 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주공등이라면. 그렇지만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목적은 주거생활 안정인데 원칙은 자연인에 한정한다. 단 외적으로 법인도 인정이 되는데 원칙은 안 되지만 외적으로 주공등은 된다. 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대차를 하잖아요. 전대차.
그러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주거 목적이 주거생 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고, 대항력은 지금 뭐예요? 여기 주택을 인도받고, 이거는 많이 인도받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청할 때요, 수리할 때? 시험에서 물어봐요. 자, 이사 가고 주민도 옮기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신청할 때요, 아니면 자, 수리할 때? 신청할 때 할 것 같아요, 수리할 때 같아요? 틀려요. 수리할 때.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월동에 살다가 운암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운암동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신청할 때, 신청하면 다음날 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입신고 안 해봤어? 그 자리에서 해주잖아요. 그 자리 즉석해주잖아요. 길어봤자 10분, 2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리할 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상가 임대차 있거든요. 상가 임대차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인제 신청한 사람들은 즉석에서 바로 발급을 해주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많이 했어. 한 10년, 20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금 문제는 정리되기 때문에 뭐 12일 후에 오세요.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요. 자, 주택임대차에서 주민등록은 제가 거꾸로 해야겠네. 그럼 어쩔까? 제대로 하겠구나. 자, 주민등록은 신청할 때, 수리할 때. 주민등록이 수리됐을 때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상가는, 신청할 때. 상가는 신청할 때. 이때 이제 상가. 왜냐하면 상가 사업자 등록증이 즉시 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10일 후, 15일 후, 한 달 후, 그러다 보니까 상가는 신청할 때, 상가 임대차에서는 신청할 때, 주택 임대차에서는 수리할 때가 정해져요. 자, 여기 봅니다. 대항력은, 자, 을이 뭘 갖췄을 때? 주민등록,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주주를 앞으로 이제 동일하게요. 주주를 갖추면 다음날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기간만큼 사용수 갈 수 있어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는 절대 안 나가요. 기간 만료. 그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항력.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그럼 지금 여기 주택은 대표적으로 아파트예요. 아파트. 지금 아파트만 하면 한 6, 7억 하잖아요. 그 보증금이 보통 만약에 아파트가 7억이면 보증금이 보통 6억이에요. 차임 없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전세라고 해요? 임대차라고 그래요? 말은 전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등기 안 하면 다 임대차예요. 그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자, 갑의 아파트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주를 갖췄어요. 그럼 다음날 여기 대항력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을이 이 임대차 기간이 갱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갱신이 돼가지고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100%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까지 주자? 자, 나갈 때 뭐예요?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 하려면 이것도 만약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동시에 생기는데 지금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갑이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이 경우 임차인한테 대항력만 주다 보니까 을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주어버리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주자. 그래서 뭐가 생긴다면 확정일자 제도가 생긴 거예요. 확정일. 원래 확정일자는 우리가 뭐 계약서나 거기다가 이렇게 차용 증서나 이렇게 법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찍는 거잖아요. 그럼 찍는 거는 확정일자는 원래 어디서 찍어야 돼요? 법원에서 찍어요? 동사무소 찍어요? 원칙은? 원칙은 법원에서 찍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법원 가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겁을 먹어가지고 법원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까지 같이 찍어줘. 그러면 을이 주주를 갖추고 그럼 대항력이 생겼잖아요. 그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까지 같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주주를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설령 나중에 자 갑이 뭐 이 주택을 판다든지 아니면 갑이 농협은행에서 뭐하고 금전 소비대차하고 자 만약에 2억 했어요. 못 믿으니까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봅시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농업은행은 저당권자잖아요. 저당권자. 만약에 돈 안 주면 경매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농협은행 저당권자하고 여기 을하고 누가 먼저 배당 받을 때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누가 더 빨라요? 을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을이 보증금 돌려받고 남은 돈 있을 때 애가 우선 변제 받는 거죠.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을은 기간 동안에 살 수도 있고 자기 보증금도 이렇게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을은 임차권자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임차인들은 어떤 그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사회적으로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예요. 그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대항력을 갖췄어요. 여기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뭐 12월 5일, 확정일자는 자 12월 10일. 그럼 이 경우는 우선변제 언제 받아요? 우선변제. 언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1번, 여기 1번, 2번이 우선변제 받는 거. 2번이. 그래서 즉시 12월 10일 즉시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때 12월 6일 날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12월 오늘이 12일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 우선변제 언제 받아요? 우선변제. 이 경우는 우선변제 언제 받냐? 우선변제. 며칠 날 받아요? 확정일자 먼저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대항력이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니까 이 사람은 12월 10일 즉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확정일자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항력 있으면 언제부터 혈액이 발생해요? 대항력 갖추면. 다음날 0시니까 12월 13일 0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 우선 면제 받는 거예요. 대항력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 이때 효력이 돼요. 여기에서는 우선 면제 효력이 안 돼요. 자, 요 두 개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무엇을 갖춘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그럼 대개 보면 자, 그날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에서 그렇죠.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 계약 갖고 가가지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동시에 받았어요. 한날.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12월 5일 날 대항력과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확정일자.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우선 면제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12월 6일 날 0시부터 이때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은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받아야 되니까. 그럼 대항력 갖춘 다음 확정일자 먼저 받았어요. 이때 효력은 없지만 자, 대항 요건을 이때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 면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0시부터 우선 면제가 생겨요. 요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면제 있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보증금 중요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7억짜리인데 을이 지금 보증금 6억이에요. 6억.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보증금은 우리가 두 개 나눠져요. 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가 있어요. 우선 변제.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만 있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그렇죠? 그럼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이거는 뭐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주는 거잖아요. 순서가 빠르든 늦든 상관없이. 그럼 최우선 변제는 물론 이제 경락대금의 얼마 범위 내에서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주잖아요. 먼저.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틀리고 또 시간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자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최우선 면제 기준은 언제 가냐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에서 혹시 말소 기준 권리 아세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말소 기준 권리. 자, 경매만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면 첫 번째가 자, 저당, 근저당. 자, 이 저당이나 근저당은 경매만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돼요. 순서가 빠르든 늦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압류, 가압류. 압류는 이제 원래는 국가 등만 압류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냥 가압류를 해야 돼. 가압류. 가가 임시가짜거든. 임시로 압류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근데 일반인들도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압류 신청이 가능해요. 압류는 원칙 국가 등만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가압류가 원칙이에요. 근데 가압류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했다면 압류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여튼 압류, 가압류. 세 번째가 담보 가등기. 오늘 담보 가등기까지 할 건데 담보 가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 근저당 하잖아. 근데 여기는 가등기를 해요. 저당, 근저당 안 하고. 보통 사채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경매 개시등기. 즉 저기에서 지금 가배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해 주세요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일단은 심사를 하고 하자가 없다면
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다가 개시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그럼 등기관이 경매 개시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는 순서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경매하기로 결정해서 경매만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해.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배당금이 있으면 배당 받고 배당금이 없으면 못 받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붙이죠. 5번이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여기는 이제 자, 전부 전세권에서 이게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이 그 목적물 전부여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5층짜리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5층만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전부 전세권이에요? 일부 전세권이에요? 일부 전세권. 근데 건물이 5층짜리인데 5층을 내가 전체 다 전세권 설정했어. 그러면 전부 전세권.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전부 전세권자에 한해서 이 사람이 나는 전세권자 우선 면제 있기 때문에 배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배당을 신청했다고. 전부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얘도 여기다가 넣어줘요.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이제 배당 신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세모라고 보고 이렇게. 얘들은 배당 신청했다고 전제를 했다면 이 5개는 경매만 실행되면 무조건 죽어요. 소멸이 말소가 돼. 그래서 돈이가 있으면 배당 받고 만약에 없으면 배당 못 받고 그냥 뭐예요? 소멸 끝나요. 소멸. 정리가 돼버려요. 자, 요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사특별법, 저당권, 근저당 할 때 말소 기준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5명이니까 5명 넣으면 이렇게 앞으로 독수리 매대형제, 오형제 무조건 죽으니까 남자는 무조건 죽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러면 자 저쪽으로 가서